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과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모두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요. 옵션 전략의 차이가 있고요. 당연히 활용 방법도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ETF의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고요. 코스피 지수에 따른 신규 매수 전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 커버드 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ETF이죠. 두 ETF 모두 절세 혜택을 앞세워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주식을 매수하고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ETF 이름이 살짝 달라요. 라이즈는요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인 반면에 코덱스는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과 달리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무엇인가를 타겟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요. 코덱스가 타겟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타겟이라는 이 한 단어가 옵션 매도 비중부터 코스피 200 지수 상승 참여율까지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ETF 모두 코스피 200 커버드 콜 ETF이기 때문에요. 코스피 200 지수를 매수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옵션 전략이 살짝 다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요. 코스피 200 ATM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고요. 옵션 매도 비중은 100%입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역시 코스피 200 ATM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데요. 옵션 매도 비중이 100%가 아니죠. 코스피 200 ATM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옵션을 매도할 때 타겟 프리미엄을 설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옵션 매도 비중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옵션 전략의 차이보다 결국 이러한 전략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요. 코스피 200 지수 상승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옵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 상승 관점에서 본다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요. 코스피 200 주가 상승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코덱스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요. 코스피 200 상승에 일부 참여가 가능해요. 물론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는 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옵션 매도 비중을 보면 코스피 주가 상승에 약 70%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주가 상승 측면에서 본다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관점에서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의 옵션 프리미엄은 월배당의 재원이자 코스피 200 하락을 일부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은 100%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없는 대신에 옵션 프리미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반면에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연 15% 옵션 프리미엄을 타겟해서 옵션 매도를 실시해요. 옵션 매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딱 연 15%인 겁니다.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유리하지만 옵션 프리미엄 관점 그리고 주가 하락 방어 관점에서 본다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더 유리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그리고 보합일 때를 구분해 봤어요.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이 30%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중간에 표를 보시면 라이즈는 옵션 프리미엄이 100, 코덱스는 옵션 프리미엄이 30이라고 적어놨는데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확보할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은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30%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상승장에서는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유리합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수익은요. 옵션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돼요. 반면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코스피 200의 주가 상승에 약 70%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죠. 반면에 코스피 200이 보합일 때는요. 두 ETF 모두 수익이 옵션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되는데요. 더 많은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ETF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니까 보합장에서는 코덱스보다는 라이즈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장은요. 코스피 200 하락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옵션 프리미엄인데 이 옵션 프리미엄이 코덱스보다는 라이즈가 더 크니까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하락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옵션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ETF의 특징은요. 상장 이후 성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의 누적 성과인데요. 상승장에서는 빨간색 차트가 파란색 차트보다 위에 있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빨간색의 하락폭이 이 파란색의 하락폭보다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오랜 기간 누적된다라고 하면 이 수익률 차이는 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코스피의 과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과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신규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이랑 지금이랑 지수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참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요, 역대급 상승장과 역대급 하락장을 모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과거 흐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의 코스피 지수 과거 흐름만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의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요, 시그마 구간을 나눠봤습니다.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용어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평균적으로 위 혹은 아래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암울했던 지난 3년의 흐름을 벗어나서 코스피가 쭉쭉 우상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과거 3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가정하면 앞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분명 의미가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코스피가요 2528을 중심으로 2394에서 2663 이 사이를 움직인다면 정상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663을 넘어서면 상승 초입, 그리고 2797을 넘어서면 과열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394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장 초입에 진입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226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혹은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신규 매수 전략을 세워보면 코스피 대부분은 2394에서 2663 이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위험 성향이나 그 당시에 코스피 전망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나는 코스피 상승을 기대한다, 위험 성향이 다소 공격적이다, 이런 분들은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요, 절대 지수 레벨이 동일하더라도 코스피 전망이 부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코스피 전망이 다소 부정적이다, 상승보다는 횡보할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위험 성향도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2663을 넘어서면요, 상승보다는 하락 방어에 유리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을 신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고 하시면 코스피가 2797을 넘었다,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면 신규 매수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중에 일부도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로 교체 매매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요, 코스피가 2394 이하로 하락한다면 하락 방어보다는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코스피가 2260 밑으로 내려간다, 당연히 커버드 콜 중에는 라이즈보다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좋은 선택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이 보다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요, 커버드 콜 ETF보다는 지수 상승에 제약이 없는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요,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옵션 매도 비중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더 높기 때문에 분배금 재원 자체는 라이즈가 더 많습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요, 분배금 재원을 100%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두 ETF의 배당 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ETF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코스피 지수의 레벨을 고려해서 신규 매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